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눌림시에 적극 매수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너무 지금 가파르게 특히 이제 코스피가 좀 치고 올라가는데 그 기술적으로 이제 갭이 지금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분들께 바로 따라 들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눌림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눌림 줄 때는 그때 여러분들께서 이제 차분하게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이제 물가지표, 어제 그 CPI 발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경제지표, 그다음에 고용지표도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고, 어제 이제 물가지표 같은 경우는 좀 예상보다,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어요. 전월 대비해서 한 0.1%, 0.2%포인트 일단 하락이 나왔는데, 한 달 만에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예. 그래서 아마 이제 미국 그 연준의 금리나 기대감이 뭐 점진적으로 좀 커지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해 말씀드립니다만은 일단 시장은 눌림시에 여러분들께서 좀 적극적인 매수 마인드를 유지하시면 될 것 같다. 오늘 그 강의 제목도 지금은 이제 뭐 거래소 같은 경우 부담이 가고요. 제가 보는데 코스닥은 일단 이격 조정이 거의 다 마무리됐어요. 코스닥 오늘 이제 갭이 나와가지고 그 갭도 좀 메꿀 것 같습니다만은 그 눌림시에 여러분들께서 매수 마인드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고. 어차피 하반기로 가게 되면 국내 우리 그 관련 기업들도 실적이 상반기보다 더 좋아진다는 얘기죠. 오늘 강의 주제는 그래서 적극 매수 마인드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고, 그다음 2차 전지가 지금 거래량이 이번 달, 물론 이제 중순 넘어갑니다만은, 거래량이 지금 최저치거든요. 뭐 10년 이래 종목별로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또 4년 이래. 그래서 요 의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아직은 지금 변화가 안 나오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엔비디아하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대표 종목군들 뭐 ARM이라든지 이들 종목군들은 이제 직전 고점까지 치고 올라왔는데 다른 이제 후발 기업들 뭐 그 AMD라든지 뭐 기타 뭐 그 후발 기업들은 주가 아직도 이제 저점에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V자로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대장 종목군들이 지금 끌고 올라가고 있고. 지금 반도체하고 이게 다음 달에 좀 변화가 나올지 아니면 지금 변곡인데요, 중기적으로. 이 그림 보시면, KRX 반도체하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KRX 2차 탑10 지수 로고 핵심 추세도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제가 이제 뭐 2008년도부터 보면은 너무 기니까 차트를 제가 2016년도부터 이렇게 좀 만들어 왔습니다. 2016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이 추세에서 얻어맞고 거기서 영락없이 떨어졌죠. 그러면 추세 이제 하단에서는 또 저점 주게 되면 여기서 터닝 나오고 작년 같은 경우도 1분기 때죠. 1월달, 2월달 여기 저점 주고 반도체가 지금 상 3파로 이렇게 지금 올라오는데 이번에 반도체가 장기 또 저항선에 좀 와 있다는 얘기죠. 이 레인지까지 집어 넣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지난달부터 이제 좀 음봉으로 꺾였던 이유가 특히 이제 거래량이 KRX 반도체 이 지수를 이제 상장한 이래 최대 거래 나왔거든요. 거의 뭐 10년, 16년 만에. 고점에서 이제 최대 거래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뭔가 이제 고점 시그널이 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 방송에서 지난달에 반도체도 이제 아무거나 들어가시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말 드렸었고, 근데 수급 분석도 제가 다 해드렸잖아요. 4월 달에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하고 한미반도체 매수하면서 코스닥에서는 이미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은 차익을 하고 있었다. 1일부터 이제 말일까지 다 수급 분석해드렸었고, 이번 달, 그러니까 들어서는 이제 기간 쪽에서 반도체 좀 차익을 하죠. 그죠? 예. 그게 이제 부담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제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예. 가격적인 부담감이 있고, 기술적 부담감이 있고,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생겼다. 그래서 아무거나 들어가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말 드렸었는데, 기술적으로는 장기 저항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오른쪽 보시면 2차전 탑10 지수는, 완전히 반대죠. 그러니까 4년 전, 그러니까 2020년도 그 11월, 그러니까 10월 달에 거래를 보시면, 상장하고 나서 이 2달 동안 거래 살짝 죽이면서 거기서 거래 조금 나오니까 V자로 지금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4년 정도 됐죠. 거래가 지금 이번 달에 월봉에서는 아마 최저 거래가 좀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부터 거래가 좀 늘어나면서 2차전 쪽에 이제 반등이 나와지면 거래가 좀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요 정도 거래다 그러면은 뭐 이번 달은 뭐 이 정도 종목별로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다. 근데 이 거래량이 이제 감소했다는 얘기는 그 뭐 짧은 기간도 아니고 거래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계속 흘러내리는 그런 양상이고 탄력도가 좀 저하됩니다만은 그보다 더 큰 의미는 예, 거래가 없다는 얘기는 특히 이제 월봉에서 장기 지지 맥점 구간에서 거래가 확 죽었다는 얘기는 예,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이 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작년에 여러분들 1월달, 2월달 반도체가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 공급 가격 얘기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분기 뭐 영업 적자 막 기록했지 않습니까? 수조 원씩. 그때 여러분들 월봉의 거래를 보세요. 반도체가 작년 1월달, 2월달 연말부터. 그죠? 2018년도 요때 미중 무역 분쟁 본격적으로 할 때, 예, 그 이후에 거의 4년 만에 최저 거래였죠. 요 구간에서 반도체가. 거기가 이제 추세 지지 맥점 하단이었었고, 거기가 저점이었다는 얘기예요. 예. 어차피 주식은 확률입니다. 예, 이게 뭐 100% 반도체 치고 갈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봐서는 힘들지 않겠나 싶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예, 어차피 이쪽이 끝났다 그러면 또 깰 수도 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3분기부터는 어차피 지금 2분기 이제 중간 넘었으니까, 예, 실적이 지금 1분기, 2분기, 작년 4분기 대비해서 다 좋아지거든요. 관련 기업들이. 그러면 적어도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빼고 막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반도체가 작년에 그랬습니다. 요때 이제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또 반도체를 안 보죠. 좀 올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봤었습니다만은. 예, 요런 이제 저 기술적 의미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이제 반도체하고 또 바이오 탑10 지수하고 또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앞서 이제 반도체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었고 작년에 4년일의 최저 거래 구간이 추세 지지 하단이면서 거기가 이제 저점이었었고 바이오 탑10 지수 같은 경우는 보시면 KRX 이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그 10월달, 9월달, 10월달, 11월 초까지였죠. 예, 요때 이제 10월달에 저점이 나왔었잖아요. 바이오주가, 제약바이오가. 예,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이 먼저 급반등이 나왔었고, 연말 연초까지. 뭐 지금도 이제 올라가는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요때 여러분들 거래를 보세요, 거래. 예, 거래 보시면, 그러니까 2023년도 연초에 거래 일단 죽이고 나서, 여기 단기 이제 약간 중기 쌍바닥 주면서 거래가 확 죽어버리죠. 그러면서 요 추세를 돌파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2020년도 12월 달에 여기서 고점 만들고 작년 그 10월 달, 11월 달에 이 하락 트렌드를 돌파하고 지금 박스권 핵모라는 얘기예요. 플랫폼 만들고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 거래가 또 이번 달에 제바 같은 게 안 나오죠. 이런 식으로 거래가 수년일에 최저치다 그러면 월봉 기준했을 때 진짜 그쪽 업황, 그쪽 산업에 문제가 없다라면 예? 결국 이제 바닥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따 제가 이제 뭐 미국 관련 기업들도 차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거기서 이제 그 다음 달이 됐던 뭐 한두 달 뒤에 거래가만 조금 늘어나게 되면 작년에 반도체처럼 주가가 바닥 찍고 이제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종목별로 제가 쭉 보니까 뭐 작게는 4년, 많게는 10년이래 지금 최저 거래거든요. 대표 종목군들 보니까. 그 제바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 달에 거래가 안 나오니까 전형적으로 그냥 기간 조정이죠. 돌파하고 나서 예, 뭐 다음 달에 거래가 나오면 다시 한번 N자로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거래가 없을 때는 지금 코스닥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서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긴 합니다. 예,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예, 그래서 지난 그 한 달 정도 이제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종목들이 흘러내리고 막 그랬었는데. 여기서 이제 거래되고 거래량이 좀 늘어난다 그러면 뭐 제바 같은 경우도 조정 끝나고 뭐 다음 달이 됐든 간에 다시 한번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도 합니다. 2차 전지와 더불어 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종목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쉽게 주식 거래량은 못 속입니다. 거래량은 세력들 같은 경우도 보통 우리가 보게 되면 화장품 같은 경우도 지난달에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 방송에서만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화장품 관련 종목군들도 차트 잠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오늘 뭐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뭐 아무래도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상한가 언저리까지 자 보세요. 예, 이때는 3월 달부터 제 거래 없을 때 여기서는 거래가 없으니까 살 수도 없어 이거 그죠? 워낙에 거래가 없으니까. 월봉 보시면은 그 당시에 이제 3월 달에 거래를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손바뀜이 나오고 나서 여기서 예, 손바뀜 나와서 거래 확 죽이면서 이 캔들도 안 보입니다. 워낙에 거래가 없으니까. 이 당시 거래가 최저거래예요, 최저거래.
제가 공개방송 그랬지 않습니까? 예. 거래도 지금 많이도 안 나왔어요. 지난달, 이번 달 월봉 기준 했을 때. 거래량 조금 나오니까 벌써 저점에서 100% 올라버리죠. 그죠? 거의 뭐 오늘 뭐 상한가 들어간다 그러면 한 7, 80%? 뭐 코리아나도 마찬가지고 다른 개별주도 마찬가지. 개별 종목군들 뭐 이차물이라든지 지금은 따라가시는 게 아니고 이때 거래를 보시라니요, 거래. 월봉에서 거래 보시면 이차물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매집을 해놓고 나서 이런 게 매집봉이에요. 그래서 거래량하고 거래되고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한두 달은 속일 수는 있어요. 그죠? 이차물 같은 경우 지난달에 이 캔들의 모양도 안 보입니다. 이때는 아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그런 말 드리지 않습니까? 시세와 유령은 한적한 곳에 나온다. 시세와 유령은. 예, 개인들이 안 보는 곳에서 거기서 이제 시세가 나오는 거죠. 저점에서 단기간에 50% 급반등 시켜버리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가 관련 종목군들도 어차피 이제 1분기 실적 다 나왔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사실 그 빠진 종목군들이 없었는데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만 일단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저점 깨면서. 허다못해 LNF 같은 경우도 지난주 실적 발표했는데 영업 적자가 올 1분기 때 2,036억이에요, 정확하게. 원래는 지난달까지 하더라도 LNF가 4분기 영업 적자가 2,800억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4분기 LNF가 2,800억 영업 적자 기록했기 때문에 1분기 때는 그래도 많이 감소할 거야. 감소한다는 게 이제 적자 한 1,200억 예상했는데 1,200억은 커녕 진짜 뚜껑 열어보니까 다시 또 2,000억대가 넘겨버렸어요. 근데 LNF도 지금 올라가잖아요. 실적 발표하고 나서. 무슨 얘기입니까? 예, 이제 그 반영이 됐다는 얘기고, 단지 LNF는 2분기 연속, 지난 4분기하고 1분기 연속 거의 뭐 영업 적자가 5천억 대입니다. 4,800억, 4,900억 되는데 워낙에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이제 올 하반기는 가이던스를 좀 높게 제시한 거죠. 예, 근데 이제 에코하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예, 다소 약간 좀 낮게 제시했던 것이고. 근데 우리 공부했죠.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 기업들 입장에서는 가이던스를 가급적이면 좀 낮게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미국 같은 경우 분기 실적 발표가 된다 그러면 이번 1분기도 마찬가지예요. S&P 500 기업 중에 거의 한 7%? 78, 한 거의 80% 기업들이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LG 엔소 같은 경우도 이제 거래량 보시면 지금 보시면 상장하고 나서 이 기업의 거래량이 지금 뚝 떨어져 버리죠. 물론 뭐 지난달, 지지난달 1분기 때 거래량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거래가 이제 감소하니까 계속 주가가 찌글찌글 이렇게 밀다가 저쪽 살짝 깼다 이게 조금 반등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양인데 지금 현재 거래 보면 지난달도 거래가 안 나왔습니다만은 이번 달 거래도 지금 5월 중순입니다만은 거의 3분의 1밖에 안 나왔거든요. 이런 거래가 없고 거래 대금이 없는 가운데서 기업이 문제가 없는 기업들은 절대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지금 손절도 아니고 매도도 하시면 안 돼요. 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 달에도 거래 조금 늘어난다 그러면 네, 또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다. 그러니까 팔 사람 다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종목 보시면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쭉 뭐 전 종목은 다 보여드릴 수 없어도 5개 대표 종목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 포스코홀딩스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도 지금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래가 작년 7월 달에 여기서 폭발적으로 터졌죠. 이게 포스코홀딩스가 상장한 이래 최대 거래가 작년 7월 때 나온 거예요. 이 최대 거래 나올 때는 항상 주가는 고점이죠. 고점. 그러니까 저 이제 반도체 아까 제가 처음에 여기서 설명드렸을 때 제가 이제 김봉만이가 이제 작년까지 뭐 반도체 계속 얘기했던 사람이 이제 반도체 얘기 안 한 이유가 지난달부터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반도체가 지금 최대 거래가 지난달에 터졌거든요. 반도체가. 최대 거래가. 오른쪽에 보시면은 2차 전지 탑10 지수 보시면 작년 7월 달에 최대 거래 터졌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거래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죠. 예? 예. 반도체는 최대 거래가 터지고 지난달에 2차 전지는 4년 이내 최저 거래가 터졌다. 최저 거래가. 요거 여러분들께서 잘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반도체 지난달부터 나쁘다는 게 아니고 최대 기술적 부담감, 밸류에이션 부담감, 가격 부담감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4월 달에도 공개방송에서 반도체는 가급적 언급 안 드린 겁니다. 요게 이제 한두 달 지나봐야 이제 시장이 변화를 느끼죠.
바로바로 변화한다 그러면 개인 투자분들 다 돈 벌죠, 주식하면서. 아무튼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그랬단 얘기죠. 작년에 7월 달에 이 당시에 우리 이제 개인분들이 추격 매수할 때 거래가 터지면서 그 위에 거래 감소하니까 주가 지금까지 흘러내린 겁니다. 근데 이미 이제 주가는 빠졌다는 얘기죠. 지금 와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무조건 홀딩이지. 근데 지금 매수하는 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아시겠습니까? 왜 그러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도 제가 보니까요. 여기 2014년이에요. 2014년. 2014년도에 거래가 지금 현재 거래, 그 당시 거래에 바뀐 게 거의 10년 이래 최저 거래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예. 여기서 무슨 뭐 악재가 더 추가적인 나온다 그러면 거래 터트리면서 털린 거래 나오니까 주가 더 빼겠죠. 근데 현재 구간에서 뭐 추가적인 악재 더 나올 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주식은 확률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포스코홀딩스. 제가 이제 이미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은 1분기하고 이제 2분기. 물론 2분기도 가이던스를 낮게 제시했던 기업들은 좀 영업이익이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보건대로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3분기, 뭐 지금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가면 3분기 실적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적어도 3분기 실적은 어떤 기업이 됐던지 간에 1분기, 2분기, 작년 4분기 실적 대비해서는 월등히 좋아집니다. 예, 그런 가운데 현재 구간에서 더 막 급락시키고 더 빼고 할까요? 지금 10년 이래 최저 거래예요. 포스코홀딩스는 10년 이래. 10년 이래 최저 거래다 보니까 주가 지금 찌글찌글 흘러내리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식은 항상 역발상 전환적인 생각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우리 최근에 화장품도 그랬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밈 주식도 막 급등 나오잖아요. 예. 게임스탑이 불과 2주 만에 한 505배 오르고 AMC 엔트 같은 경우도 막 4배, 5배 올랐죠. 한 달 전까지 아무도 안 쳐다봤었거든요. 어찌 보면 10년 이래 최저 거래이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현재는 흘러내리고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로 괴롭히는데 역발상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또 10년 이래 그러면 최저 가격대에 살 수도 있는 그런 기회일 수도 있겠다. 왜 이런 생각 안 합니까? 어차피 주식은 뭐 한두 달 만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10년 이래 최저 거래량과 10년 이래 최저 거래 대금이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생각해요. 반대로. 그러면 10년 이래 최저 가격, 싼 가격에서 살 수도 있는 그런 기회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야 됩니다. SDI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 기업도 지금 뭐 실적을 보나, 예, 다른 뭐 명분을 보더라도 뭐 시청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더 빠질 만한 그런 뭐 악재는 나오지 않겠죠. 예? 삼류 무슨 뭐 그 넉마주도 아니고 2016년도 요때 중간에 요때가 이제 거래가 좀 없었어요. 예, 요때가 이제 주가 바닥이었었고 2012년도 이 기업은 아마 2012년 그 전까지 보면 2010년 예. 거의 한 14, 15년 이래 최저 거래입니다. SDI가. 14, 15년 이래. 예. 그러면서 이제 주가를 이제 기술적으로 딱 보시면 006400. 예. 이 자리죠, 이 자리. 최근에 차트 한번 잠깐 보시면. 월봉에서는 120개 연선 지지하면서 예, 기술적으로는 여기 지지 맥점이죠, 지지 맥점. 이 트렌드거든요. 이 트렌드 지금 하단에서 지금 거래가 없으면서 찌글찌글한 겁니다. 여기서 이런 맥점에서 안 사면 또 언제 삽니까? 그죠? 이런 데서 안 사는 거죠. 거래가 지금 월봉 한번 거래해 보세요. 10년이래 지금 10년이 아니고 14, 15년이래 최저입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거꾸로. 그러면 10년 이래, 14, 15년 이래 SDI도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최저야. 그럼 14, 15년 이래 가장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종목이 뭡니까? 퓨처엠이죠, 퓨처엠. 예, 퓨처엠. 그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 이 기업 같은 경우도 2014년도 주가 그 당시 몇천 원대였었죠, 이 당시가. 예. 2014년도 뭐 여름철, 뭐 가을철, 요때 거래량이 가장 작았어요. 네, 물론 이 당시에 이제 주가가 좀 흘러내렸죠, 좀. 거래량이 워낙에 없으니까. 그 이후에 지금 이번 달에 거래량 보세요. 지난달 대비해서 얘는 한 7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포스코 퓨처.
이 기업도 마찬가지. 10년 이래 지금 최저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거든요. 10년 전에 주가 기업하고 똑같습니까? 이 기업이? 지금 뭐 저가 금액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거의 한 100조 가까이 지금 수주를 해놓은 상태잖아요. 근데 지금 10년이래.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좀 흔들고 밀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전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누가 이제 팔고자 해서 파는 게 아니고, 뭐 시장 상황 때문에 지금 워낙에 전체 시장, 우리 그 국내 시장이 유동성이 지금 풍부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따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근거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반도체로서 쏠려버리면 2000년 흘러내리고, 아니 뭐 다른 쪽으로 작으면 뭐 밸류업 관련주로서 쏠려버리면 또 2000년 흘러내리고, 그쪽이 또 죽으면 약간 또 이제 반등이 나오고, 미세한 반등이 나오고, 막 그런 거죠. 고객탁금이 60조가 넘고, 전체 이제 기관 쪽도 좀 매수가 들어와 주고, 외인들은 매수하니까, 그나마 계속 30조 넘게 이제 매수했잖아요. 올해 1월부터 지금 5월까지. 기관 쪽도 좀 매수해주고, 그다음에 고객탁금이 한 60조 돌파해주고 해주면, 굳이 뭐 다른 거 팔고 이거 사고 막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다른 거 지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거 살 수가 있는데, 자금이 없으니까 다른 거 팔고 또 이거 사야 돼, 다른 거를. 그러다 보니까 약간 들쭉날쭉하고 약간 흘러내리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반기 가게 되면 아마 유동성도 상당히 풍부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께 지난주에도 그랬습니다. 종합지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3,000일까지 가야 돼요. 그죠? 예. 그게 적정 지수니까 올 하반기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탈 대비해가지고.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현재 거래량 자체가 10년 이래 최저 거래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또 역발상 전환적으로 또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BM이지 않습니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이 오늘은 뭐 기술적으로 좀 약간 미세한 반등 정도? 약간 지금 한 2%. 그죠? 올라오고, 에코프로가 지금 한 2%인데, 지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제 분할 상장하고 나서 2019년도 연말이죠, 연말. 요때가 거래가 가장 작았어요. 요때가. 그때가 주가가 가장 쌌던 그런 구간이었죠. 그 다음 달에 거래 증가하고, 그 다음 달에 거래 증가하면서 주가가 급반등이 나왔었는데, 이번 달에 에코프로빈 같은 경우도 거래량 한번 보십시오. 2019년. 거의 5년이래. 4년 좀 한 반 정도 됐나요? 최저입니다. 거래량 이렇게 없는 구간에서 매도의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도 작년 1월달, 2월달에 에코프로 BM이 이 당시 작년 1월달, 2월달 거래가 최저였죠. 이때는 3년 이래 최저. 그 당시 한번 주가 보시면 이때 아닙니까? 요거는 에코프로고 에코프로 BM이. 그죠? 그러니까 차트를 보시면 요 당시입니다. 1월달, 2월달. 요때 거래를 보시죠. 거래가 완전히 죽어버렸죠. 가뭄에 논바닥 갈라지듯이 거래가 안 나요, 거래. 1월달, 2월달. 요때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요때입니다, 월봉에서. 거래 없었을 때. 그래서 3월달에 거래 좀 증가하니까 거기서 주가 이제 급반등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지금은 그때보다도 이번 달에 거래가 더 안 나와요. 월봉 한번 보십시오. 작년 1월달, 2월달 요때 거래보다도 지난달, 이번 달 거래가 더 안 나오니까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일에도 거래 조금 나오면 주가 멱살 잡고 또 들어 올리겠죠. 지금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겁먹지도 마시고 좀 보유하신 분들은 이왕 버티신 거 좀 더 인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거래량은 못 속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대표 종목군을 보게 되면 거래가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 15년 이래 최저 거래입니다. 최저 거래. 근데 제가 지금 차트만 보고 이제 거래량만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미 우리 공부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기업별 실적 전망치 다 공개 방송에서도 몇 번 보여드렸었고 아카데미에서도 보여드렸었고 이 시간에도 지난주에 제가 또 보여드렸었고 종목별로 뭐 어떤 기업이든 간에 지금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그러니까 다음 달 지나면 바로 3분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3분기 실적 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대표 기업들,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3분기 실적이 작년 4분기, 1분기, 2분기 실적보다 나빠지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다음 달 되면 주가 또 지금 조정 나온 지 거의 1년째죠.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무슨 뭐 희망 고문 심어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데이터를 보고 이제 판단하는 거니까 여기서 절대 여러분들께서 손절의 의미는 전혀 없다. 전혀 없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항상 주식은 역발상 전환적인 생각이 필요하다는 얘기. 거꾸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아까 제가 반도체 KRX 지수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이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자, 한미반도체도 보시면요. 한미반도체 보시면 거래량 추이를 보십시오. 2019년도 말 요때가 가장 작았었죠. 그때가 아마 제 기억에 주가가 뭐 몇천 원 됐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가 언제? 2023년도, 2019, 20, 22, 20. 4년 만에 최저거래죠. 4년 만에 최저거래. 작년 2022년도 연말, 2022 연초에 최저거래했어요. 4년 만에. 여기가 최저거래였네. 최저거래. 예, 요때 주가 얼마였습니까? 한미반도체가. 제 기억에 그 만몇천 원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때 제가 이제 종목 진단 해드리고 이제 이런 설명 한번. 요때가, 예, 그러네. 12,000원이에요, 12,000원. 12,000원이에요, 12,000원. 이때가 최저거래였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도 연말. 그러니까 요때가 최저거래였었어요. 그 전까지는. 요때 주가 얼마였습니까? 2,000원에서 4,000~5,000원 됐죠. 그 당시에 거래를 보세요. 전혀 안 나오죠? 월봉이. 최저였죠. 지나고 보니까, 거래 최저였네? 거기 바닥이었네? 거래 조금만 늘어나니까 바로 주가가 급반등 나와버려? 그러니까 반등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거래가 2022년도 연말, 4년 만에 또 최저거래예요. 요 구간이. 요때도 막 개인들 많이 괴롭혔죠. 1년을 넘게 막 찌글찌글 막 흘러내렸으니까. 근데 거래 이제 그 연초에 1월 달부터 조금 증가하니까 어떻습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버린 거죠.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000660 네, 반도체 보시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차트 보시면 월봉 차트 보시면 작년 그 11월, 12월, 1월, 2월 요때까지 거래가 확 죽어버리죠. 요 구간에서. 요때가 저점이에요, 주가가. 그죠? 언제 이후에? 2019년도 연말 이후에. 그래서 이 거래가 예를 들어서 뭐 전 종목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이제 지금 이제 2분기 중반이니까 뭐 3분기부터 하반기까지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이 산업이 이미 이제 고점을 찍었느냐. 하향 산업이냐, 상향 산업이냐. 2차전지 그렇지가 않잖아요.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가 전 글로벌 시장이 본격적으로 이제 확산되는 시기가 내년 내후년이거든요. 예. 2차전지, 이 배터리는 지금까지 지구상에 없던 예, 그런 제품이잖아요. 근데 잠깐 한 1, 2년 오르고 여기서 끝나버린다? 예, 앞으로 지금까지는 자동차가 석유를 먹는 기계였다면, 예, 지금 그런 개념이 아니죠. 네 바퀴 달린 가전제품이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반대로 이제 반대로. 역발상 전환적인 생각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뭐 다음 달에 나올지 아니면 뭐 다음 주라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거래가 나온다 그러면, 뭐가 됐든 간에 주가가, 예, 다시 한번 여기서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아까 LNF 같은 경우. 자, LNF가 지난주에 그 실적 발표했잖아요. 저는 이제 LNF가 이제 기준점이 된다 보는데 왜 그러냐면 그나마 이제 대표 종목군들 시총이 좀 큰 종목 중에서 LNF라는 기업이 실적이 가장 안 좋았거든요. 분기 실적 보시면 작년 4분기에 2,800억이에요. 영업 적자가. 1분기는 원래는 지난달 4월 26일까지 저는 매월 대표 기업들 증권사에서 추정하는 예상 실적을 저는 다 기록해 놓거든요. 수시로 바뀌니까. 수시로 바뀌어버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매월 기록을 다 해놔야 돼요. 증권사에 지난달에 LNF는 영업 적자를 4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1분기 영업 적자가 한 1,200억 정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었거든요. 1,200억. 왜? 작년 4월 달에 워낙에 적자폭이 컸으니까 2,800억 영업 적자잖아요. 근데 1,200억 예상했는데 뚜껑 딱 열어보니까 이거 웬걸? 에이, 1분기도 2,000억이야. 영업 적자가. 2,039억이에요. 두 개 분기 동안 거의 영업 적자가 5,000억이 남아, 5,000억이. 2분기는 어떨까? 2분기도 지금 예상이 영업 적자가 555억이에요. 이번 분기까지 LNF는 적자가 계속 3분기 연속 적자예요. 5,000억이 넘게. 5,000억이 작은 돈입니까? 그 작은 금액이에요? LNF는 이제 3분기 가서는 이제 겨우 이제 영업 흑자를 한 90억 정도 예상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안 좋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가이던스를 약간 높게 제시해도 되겠죠. 왜? 워낙에 뭐 최악의 구간이었으니까. 근데 주가는 영업 적자를 2분기 연속 그때 2천억 넘게 기록했는데 오히려 올라가. 이날 실적 발표가 나서 오히려 또 올라갔었죠. 장중에 한 7% 올라갔고. 오늘도 지금 올라가죠. 그러면서 이 LNF가 이 하락 트렌드를 벗겨버리죠. 그죠? 근데 뭐 에코프로라든지 뭐 포스코 퓨처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좋게 나왔어요. 아니, 그 시가총액이 막 20조가 넘고 수조 원짜리 되고 영업 매출액이 막 1조 원 이상 되는 그런 기업들이 영업이익 몇백억씩 왔다 갔다 하죠. 근데 뭔 LNF는 올라가고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는 또 오히려 빼버립니다. 특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실적이 지난달에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은 영업 적자 91억이었는데 큰 금액 아니더라도 발표하니까 67억 흑자 전환됐잖아요. 예. 그래서 LNF가 여기서 그렇게 2분기 연속 5천억 넘는 영업 적자를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실적 발표하고 오히려 올라가더라. 얘를 봤을 때는 그러면 다른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이 됐던 뭐 포스코 퓨처이 됐던 얘들이 빠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보다? 예. 그래서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그 희망 고문을 심어드리는 게 아니고 전 데이터에 의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좀 늦어질 수 있어요. 워낙에 지금 시장에 자금이 없으니까. 예. 자, 어제 근데 뭐 하루 이틀, 뭐 한두 달, 뭐 몇 개월 만에 주식 끝낼 거 아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립니다만은 지금은 겁낼 이유도 없고요. 그다음에 절대 단 한 주도 예, 의미 없는 손절을 하시면 안 됩니다. 독종이 되시면 독종. 예, 기다린 만큼 다 그만큼 보람을 줍니다. 이 시장은. 그게 바로 주식시장의 진리입니다. 기업이 물린 게 아니고 이제 기술적으로 좀 물렸다 생각하시고 좀 보시고 자, 시장 들어갑니다. 시장. 지금 보시면은 이게 한 달 만에 변화가 나와버렸죠. 예, 국채금리가 지금 어제 이탈해 버렸어요.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월달 작년 1월달부터 저점을 유지했던 이 추세 하단선을 음봉으로 깨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동평균선상으로는 51선까지 깨버렸거든요. 요거 바로 못 돌릴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우리 공부했죠. 제가 지난 시간에 핑코에서 운영하는 액티브 채권 ETF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채권이 바닥에 나왔다는 얘기. 지금 여러분 채권을 사셔야 되는 얘기죠. 채권을.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작년 그 10월부터 이어왔던 이 추세 지지선 이것을 어제 음봉으로 깨버렸습니다. 달러 약세 전환 되는 것이죠. 엔화를 이제 사셔야 되고 또 엔화 관련 ETF 지금 사셔야 되고 이거 제가 봤을 때 못 들립니다. 바로. 예, 그래서 오늘 원달러 환율이 지금 장중에 막 22원 급락이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원래 1360원이 지지 맥점이었는데 그걸 그냥 하향 이탈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원화 강세 현상이 도래될 것이 달러는 약세 전환되고 유로화 강세, 유가도 올라가고 다른 이제 아시아 이머징 마켓, 이머징 국가 통화 가치는 올라가고 미국의 달러 가치는 내려가고 예.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외인들의 수급은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죠. 요거 일단 한 달 만에 지금 이탈했고 이거 상당히 긍정적이죠. 얘네들이 왜 이탈했냐? 이거 공부했잖아요. 제가 지난달에도 공개방송에서. 주가 막 밀 때. 그죠? 먼저 소비자 물가지수가
경기 지표가 일단 좋게 나왔었잖아요. 지난달에는 ISM 제조업 지수가 50조 이상 기록이 있는데 제가 이제 월 중에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이번 달에 또 감소할 수도 있다 그런 말 드렸는데 ISM 제조업 지수가 다시 50 미만으로 밀렸고 2주 전에 발표했던 지표가 어제 발표된 헤드라인이 3.4 시장 예상치 부합했죠. 지난달은 원래 3.4에는 3.5로 0.1% 높게 나왔었고 그래 주가가 밀었던 그런 빌미를 제공했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도 3.6입니다. 지난달은 원래 예상이 3.7이었는데 3.8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번 달에 뚝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어떻습니까? 소비자 신뢰지수. 지난주에 발표했던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도 어제 미국의 소매 판매도 상당히 안 좋게 나왔어요. 예,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도 70, 지난달까지만 해도 74.7인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67.4로 그냥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예, 미국의 소비가 지금 얼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소비자들 지갑이 지금 가벼워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난달은 완전히 반대죠. 예, 금리 인하 확률이 원래는 11월이었는데 9월 달로 다시 땡겨져 버리죠. 예, 그러면서 이제 올해 연초에 처음에 예상했듯이 9월 달, 11월 달, 12월 달 금리 인하 3번 할 거야. 예, 그렇게 나온 거예요. 9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 높고 11월 달도 마찬가지고 12월 달 같은 경우는 0.25에서 더 인하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주가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그런 계기가 됐고 비트코인도 올라오고 그러면서 뭐 대형주도 지금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은 미국 같은 경우도 소형주의 반등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옵니다. 특히 밈 주식 같은 경우. 앞서 제가 이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시면은 그동안 이제 뭐 애플이라든지 암젠 같은 경우도 주가가 계속 밀었었어요. 2월달 고점 찍고 2, 3, 4월달까지 계속 밀다가 한 방에 그냥 불질 올라왔죠. 화이자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올라오는 추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형주 중에서는 바로 이 게임스탑. 2주 만에 저점 대비해서 거의 한 5배가 올랐어요, 주가가. 미국은 상한가, 하한가 없잖아요. 그죠? 이날도 막 한 200% 올랐습니다. 엊그저께. 그 다음 AMC 엔터 같은 경우도 여기서 3년 동안 계속 밀었어요. 제가 차트를 너무 길게 보여드리면은 잘 안 보일까봐, 그 한 1년 추이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게임스타 같은 경우도 한 2, 3년 동안 이게 밀 때 대형주로 올라갔었죠. 계속 밀면서. 3년 동안 미는 거 주가 하락분을 불과 2주 만에 그냥 그 이상 회복해버립니다. 예를 들어 여기 이제 거래가 없었잖아요. 거래가 없이 막 흘러내렸죠. 이 기업도 그냥 저점에서 거의 주가가 한 3배 넘게 올라왔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달부터 계속 얘기했던 화장품 관련주 지금 막 V자로 올라오죠. 그동안 이제 못난이 종목군들, 안 움직였던 종목군들. 네, 1분기까지는 반도체하고 제약바이오가 시장을 좀 주도했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엔터 쪽도 이제 올라올 것 같고 화장품이 먼저 치고 올라오고 화장품 올라가면 이제 엔터도 움직일 것이고 게임주도 움직일 것이고 그 외에 이제 그동안 거래 없었던 종목도 많이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난주가 아니고 이번 주 그저께까지죠. 예, 그저께까지 보시면 5월달에 코스피 그저께 기준했을 때 1.4% 오르고 대형주는 1.3%밖에 못 올랐어요. 중형주하고 소형주가 대형주보다 좀 많이 올랐죠. 그죠?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저께까지 0.8% 전체 지수 하락이 나왔었는데 그중에 대형주가 3% 뺐습니다. 근데 중형주하고 소형주는 오히려 플러스권이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중소형주도 같이 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빅테크 관련 기업들은 뭐 가진 게 돈밖에 없잖아요. 예, 현금 보유가 많고 이익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별 영향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뭐 대형 뭐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근데 중소형 관련 기업들은 그동안 2, 3년 동안 대형주 움직일 때 계속 하락만 나왔잖아요. 금리 인상 해버리고 금리는 안 하니까 돈을 구하기 힘든 거죠. 중견기업들은. 돈을 구하더라도 이자 비용이 많이 나가잖아요. 고정 비용이. 회사채 발행한다 하더라도 비용이 높고 국제금리 올라가니까. 근데 이게 보통 3월 달에 이제 3월 달 주총을 하면서 3월에 소형주 같은 경우는 감사 보고서 나오죠.
결산보고서 끝나죠. 나오죠. 그다음에 1분기 실적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 실적 발표 다 마무리되잖아요. 중소형 기업들도. 그러면 1분기 실적까지 다 이제 뚜껑이 열린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금리나 기대감이 좀 다시 또 이제 확산되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중소형주가 사실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동안 못 움직였던. 금리 인상 때문에 계속 빠졌었고, 특히나 이제 또 결산보고서 나오고 감사보고 나와야 또 시장 참여들 입장에서는 이 기업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좀 들어가자 주의 아니겠어요? 근데 1분기 실적까지 발표하니까 어지간하면 이런 기업들은 내년까지 문제가 없겠죠. 그런 가운데서 만약에 다음 달이라도 한국은행, 우리나라가 먼저 저는 연준보다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예, 다음 달에 적어도 아마 유럽이 먼저 금리 인하를 할 겁니다. 이 부분도 공부했잖아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유로존 통합 물가지수 보게 되면 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 3.4인데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보다 훨씬 낮습니다. 2% 중반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의 닥스 지수, 뭐 독일 닥스 지수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예, 지난주까지 신고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럼 유럽이 먼저 금리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예, 연준보다 먼저 금리를 뭐 한두 달 먼저 인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중소형 지수 같은 경우도 뭐 감사보고서 결산보고 나오고 1분기 실적까지 나왔으니까 이런 불확실성이 사라진 가운데서 예, 금리 인하 그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동안 못 움직였던 속에 못난이 종목군들, 예, 특히 이제 중소형주, 뭐 똘똘한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들 기업들도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예,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또 2차 전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2차 전지도 지금 1년 동안 소외감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1년 동안. 소외지 못난이. 작년까지만 해도 2차 전지가 아주 진짜 멋쟁이 종목이에요. 대한민국 최고 멋쟁이 2차 전지. 근데 그게 불과 1년 만에 지금 완전히 못난이로 이제 꺾여버렸잖아요, 지금. 못난이로. 그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보시면은 지수는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 신용융자, 원래는 이제 단기적으로 회전율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이제 소형 개별주가 이제 발빠르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바닥 찍었습니다, 회전율. 원래 그 신용융자도 조금 늘어나줘야 좋습니다. 특히 호사 같은 경우는.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결국은 좀 늘어나지 않겠나 싶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고점까지 왔고, 오늘도 갭이 나왔으니까, 따라가지 마시고, 이후에는 눌림 줄 때마다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버스 보지 마시고, 레버리지 보셔야 돼요. ETF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예. 그 다음에 이제 고객탁금, 요게 이제 문제인데, 단기적으로는 고객탁금이 지금 60조 가까이 가면은 얻어맞고. 그죠? 그 다음에 60조 가면 또 얻어맞고. 돈이 지금 안 돌죠? 예? 단기적으로 약간 시장에 돈맥경화 걸렸어요. 예, 신용융자도 지금 약간 꺾이는 그런 추이고. 그러다 보니까 종목군들이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먼저 움직이는데, 여기 아마 이번 달 가면 좀 많이 해소가 될 겁니다. 이번 달 가면. 왜 그러냐면, 지금 중기적인 관점에 봤을 때 이거죠. 이거는 이제 국내 통화량하고 인플레이션 증감률이에요. 지금 시장이 막 조정 나온 것도, 이 파란색 선이 M2 중가율인데, 통화량이죠. 2022년도 초부터 긴축을 강화했잖아요. 물가 때문에. 예? 우리뿐만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금리 인상하면서 시장에 돈이 없는 거야. 이게 유동성이 막 쭉 떨어져 버리니까 이 물가 때문에 물가 잡느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반도체 움직일 때는 다른 애도 눌러버리고 2차 전지 움직일 때는 또 반도체 눌러버리고 대형주 갈 때는 소형주 눌러버리고 소형주 갈 때는 대형주 눌러버리고 돈이 없으니까 예, 그 예탁금 한도 내에서만 해야 되니까. 특히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새로운 돈이 들어오더라도 지금 신규주 막 엔젤 로보틱스라든지 막 이런 거 들어가지고 막 지금 물타기 하시거든요. JIP 엔터라든지. 새로운 돈이 안 들어온 가운데에서 다른 종목 물타기 하려면 지금 있던 종목군들을 또 매도를 해버려야 돼. 그럼 제도 없이 그냥 따라야 되는데 또 개인 투자는 수급이 약하니까 툭 던져버리면 또 빠져버리고. 이런 게 지금 계속 거듭돼 왔는데 작년에 외국인들이 왜 한국 주식을 매수했습니까? 지금 통화량이 사실은 작년에 7월 달부터 바닥을 찍었어요. 이 파란색에서 보시면 쭉 밀었다가 예? 통화량이 쭉 감소했다가 작년 7월부터는 저점을 찍고 지금 살짝 우상향으로 이렇게 머리를 들죠. 그죠? 올 하반기 가게 되면 국내 통화량이 이렇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화량이 증가하고 물가지수 이제 안정되고 그럼 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가겠죠. 고객탁금 늘어나겠죠. 통화량 왜 증가하겠죠? 아까 공부했잖아요.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하해. 다음 달에 이제
ECB, 유럽중앙은행 금리는 한다고 우리도 이제 인하할 가능성도 높고, 그 다음에 또 추경도 아마 편성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러니까 돈이 이제 지금 돈맥경화 현상이 풀린다는 얘기죠. 그때는 이제 대형주도 움직이고 중형주도 움직이고 소형주도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좀 인내 좀 하시고요. 그걸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외인들이 괜히 매수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 좋으라고 매수합니까? 외국인들이. 예?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돈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흐르거든요. 제일 먼저 아는 게 바로 외국인들이에요. 이네들이 메이저니까. 쌍끌이 매수하잖아요. 쌍끌이. 아까 통화량하고 거의 비슷하죠. 코스피 지금 차트를 보시면. 예, 하반기에는 이제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예, 어지간한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일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찌글찌글하니까 뭐 2차 전지가 됐든 뭐가 됐든 찌글찌글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보다 훨씬 좋은 장이 빠르면 다음부터 썸머랠리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다음 달부터. 훨씬 좋은 장이 우리가 개인 투자분들께서 호흡하기가 훨씬 편한 그런 시장이 지금 멀지 않은 그런 곳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독종이 되셔야 돼요. 지금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밀어붙이는 겁니다. 2차 전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아시겠습니까? 추가적인 설명은 제가 올라가서 예, 유튜브 김봉만의 맥점 매매 거기서 제가 부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낮에 지금 신의 한수 방송하는 거는 오늘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다음 주에 아마 저녁 시간대로 옮길 것 같아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